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 한 명쯤은 있지 않으신가요? 말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닌데 그 사람이 자리에 있으면 분위기가 달라지는 사람. 딱히 잘난 척을 하는 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자꾸 그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되는 사람. 뭔가 특별한 걸 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이상하게 그 사람 옆에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믿음이 가는 사람. 그 사람이 왜 그런 인상을 주는지 딱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있어 보인다. 분위기가 다르다. 뭔가 있어 보인다는 말밖에 안 나와요. 우리는 그런 사람을 보면서 막연하게 부러워하거나 저 사람은 타고난 거라고 생각하고 넘겨버리죠. 그런데 오늘 저는 그 막연한 느낌의 정체를 완전히 해부해 드리려 합니다. 뇌과학과 심리학 연구들을 들여다보면 이 아우라라는 게 결코 타고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오히려 굉장히 구체적이고 반복 가능하고 연습할 수 있는 3가지 패턴에서 만들어진다는 게 밝혀져 있어요. 그리고 그 3가지를 이해하고 나면 여러분은 아마 지금 당장 오늘 저녁 대화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우라 있는 사람이 되려면 말을 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설득력 있게 말하고 재치 있게 웃기고 리더처럼 분위기를 이끌어야 한다고 믿어요. 그래서 말 잘하는 법을 배우고 유머 감각을 키우려 하고 더 적극적으로 대화에 참여하려 노력합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그렇게 노력할수록 오히려 더 어색해지고 더 피곤해지고 결국 그 자리에서 빠져나오고 싶어지죠.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아우라가 말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우라는 그 사람의 내면 상태에서 만들어집니다. 정확하게는 외부에서 어떤 자극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고요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자기 분화라고 부릅니다. 자기 분화란 쉽게 말하면 상대방의 감정과 내 감정을 분리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누군가 화를 내도 내가 덩달아 흥분하지 않는 것. 누군가 나를 무시해도 나의 자기 인식이 흔들리지 않는 것. 누군가 나에게 강하게 동의를 요구해도 내 생각을 조용히 지킬 수 있는 것. 이런 능력이 바로 자기 분화입니다. 심리학자 머레이 보웰은 수십 년간 인간관계를 연구하며 이 개념을 발전시켰는데 흥미롭게도 그는 자기 분화 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관계에서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가 줄어들고 오히려 상대방에게 더 깊은 안정감을 준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사람이 특별히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이 거기 있는 것만으로도 주변이 차분해지는 효과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걸 뇌과학으로 들여다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우리 뇌에는 거울 뉴런이라는 신경세포가 있는데 이 세포는 상대방의 감정 상태를 무의식적으로 모방합니다. 상대방이 긴장해 있으면 내 뇌도 긴장 신호를 보내고 상대방이 불안해하면 나도 모르게 불안해지는 게 바로 이 거울 뉴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만약 상대방이 아주 고요하고 안정된 상태에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 뇌도 그 고요함을 자동으로 따라가게 됩니다. 의도하지 않아도요. 아우라 있는 사람 옆에 있으면 왜 마음이 편안해지는지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그 사람이 특별히 위로의 말을 해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내면 상태가 고요하니까 내 뇌가 그 고요함을 감지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자기 분화가 생각보다 훨씬 어렵다는 점입니다. 인간의 뇌는 기본적으로 감정 전염에 굉장히 취약하게 설계되어 있어요. 누군가 강한 감정을 내뿜으면 전전두엽이 반응하기 전에 편도체가 먼저 작동합니다. 편도체는 뇌의 감정 경보 시스템인데 이게 먼저 켜지면 이성적 판단이 일시적으로 마비되죠. 흔히 말하는 욱하는 상태가 바로 이 편도체가 전전두엽을 압도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자기 분화를 실제로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요? 가장 강력하면서도 가장 단순한 방법이 있습니다.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 딱 3초만 입을 닫는 겁니다. 3초라는 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뇌과학적으로 이 3초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편도체가 반응을 시작하고 전전두엽이 그 반응을 조절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대략 이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3초의 침묵은 단순히 말을 참는 게 아니라 감정뇌가 이성뇌에게 자리를 넘겨주는 신경학적 시간인 겁니다. 그 3초 동안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입니다. 지금 내 몸에서 느껴지는 감각에 집중하는 것. 가슴이 답답한지, 어깨가 긴장했는지, 호흡이 빨라졌는지. 이 신체 감각에 주의를 돌리는 것만으로도 전전두엽이 다시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아우라 있는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들은 폭풍 속에서도 자기 자신과의 연결을 끊지 않아요.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가장 고귀한 능력은 충동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라고. 그 말이 왜 그토록 오래 기억되는지 뇌과학을 통해 보면 이제 이해가 됩니다. 충동을 참는 게 아니라 충동과 나 사이에 3초의 공간을 만드는 것. 그 공간이 바로 아우라의 첫 번째 원천입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말이 없는데 왠지 존재감이 느껴지는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대화 중에 빠르게 반응하지 않고 잠깐 생각하고 나서 말하는 사람. 상대방이 말을 다 끝낸 뒤에도 바로 받아치지 않고 잠시 여운을 두는 사람.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가 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색한 침묵이 불편해서 빨리 채우려는 게 아니라 정말 상대방의 말을 다 받아들이고 나서 반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 사람의 말이 시작되면 주변이 조용해집니다.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게 돼요. 이게 바로 경청의 권위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오래전부터 경청이 단순히 좋은 덕목이 아니라 실질적인 사회적 권력의 원천이라는 것을 연구해 왔습니다.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연구에 따르면 대화 중에 말을 많이 한 사람보다 질문을 더 많이 하고 경청을 더 많이 한 사람이 상대방에게 더 호감 있고 더 지적으로 느껴지고 더 신뢰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말을 잘하는 게 아니라 잘 들어주는 것, 그게 훨씬 강력한 무기였던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인간의 심리는 자신이 이해받았다는 느낌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말이 제대로 받아들여졌다는 느낌, 내가 허공에 대고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연결되고 있다는 느낌. 그 느낌이 생기는 순간 사람들은 그 상대방에게 강한 신뢰와 매력을 느끼게 됩니다. 이걸 심리학에서는 미러링 효과와 구분되는 보다 깊은 수준의 공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이 경청의 효과가 단순히 상대방을 기분 좋게 만드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경청하는 사람은 대화의 주도권을 가져가게 됩니다. 이게 처음엔 역설적으로 느껴집니다. 말을 더 많이 하는 사람이 대화를 이끄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반대라는 거니까요.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대화 중에 누군가 열심히 말을 쏟아낼 때 그 사람은 자신의 내면을 계속 드러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반면 경청하는 사람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쌓아가고 있어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에너지를 쓰는 쪽이고 경청하는 사람은 에너지를 모으는 쪽입니다. 그리고 대화가 어느 정도 진행된 뒤에 경청하던 사람이 입을 열면 그 말은 훨씬 더 무겁게 받아들여집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미 그 사람이 자신의 말을 충분히 들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이걸 활용하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말을 끝냈을 때 바로 답하지 말고 눈을 2초 더 바라보는 겁니다. 이 2초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짧은 시간 동안 상대방은 자신이 충분히 들어졌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해도 그 말은 훨씬 진지하게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정적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화 중에 침묵이 생기면 불안해서 뭐든 채우려 합니다. 그런데 아우라 있는 사람들은 침묵을 채워야 할 빈자리로 보지 않습니다. 침묵을 대화의 자연스러운 리듬으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편안함을 느낍니다. 이 태도가 상대방에게 고스란히 전해지면 상대방도 그 사람 앞에서는 말을 서두르지 않게 됩니다. 그 사람과의 대화가 유독 편하고 깊다는 느낌이 생기는 게 바로 이 이유에서예요. 뇌과학적으로도 이게 설명이 됩니다. 대화 중 침묵이 오면 우리 뇌의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잠깐 활성화됩니다. 이 네트워크는 자기 성찰과 의미 처리를 담당하는데 대화가 쉬지 않고 계속 이어지면 이 네트워크가 충분히 작동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침묵을 허용하는 대화는 뇌에게 실제로 더 깊이 처리할 시간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화가 더 의미 있게 기억되죠. 경청하고 침묵을 편하게 대하고 눈을 조금 더 바라보는 것. 이 세 가지가 조용하지만 강력한 방식으로 여러분의 존재감을 키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특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어쩌면 오늘 내용 중에 가장 반직관적인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아우라 있는 사람들은 모든 것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자기를 비판해도 즉각적으로 방어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자기를 무시하는 말을 해도 표정이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칭찬을 받아도 과하게 기뻐하지 않고 비난을 받아도 과하게 위축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마치 외부의 자극이 자신에게 온전히 닿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처음에는 이게 무감각하거나 거만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 사람들을 가까이서 보면 그게 아닙니다. 감각이 없는 게 아니라 반응의 선택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반응의 희소성이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인간의 심리는 희소한 것에 가치를 부여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뭐든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은 가치가 낮아 보이고 쉽게 얻기 어려운 것은 가치가 높아 보입니다. 이건 물건뿐 아니라 사람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어떤 자극에도 쉽게 반응하는 사람은 예측 가능하고 통제하기 쉬워 보입니다. 반면 반응이 즉각적이지 않고 선택적인 사람은 왠지 내면에 무언가 더 있을 것 같다는 인상을 줍니다. 이걸 조금 더 뇌과학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 뇌는 예측 가능한 자극보다 예측 불가능한 자극에 더 강하게 반응합니다. 이것을 가변 보상 스케줄이라고 하는데 도박이나 소셜미디어가 중독성을 갖는 것도 이 원리 때문이에요. 언제 반응이 올지 모르는 불확실성이 뇌의 보상 회로를 계속 활성화시키는 겁니다. 아우라 있는 사람들이 주는 인상이 이것과 비슷합니다. 저 사람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할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 그 자체가 뇌를 계속 그 사람에게 주의를 기울이게 만들어요. 그렇다면 이게 실제로 어떻게 나타날까요? 목소리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아우라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잘 들어보면 대부분 낮고 느립니다. 빠르지 않고 크지 않아요. 중요한 말을 할 때일수록 오히려 목소리를 낮추고 속도를 줄입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빠르고 높은 목소리는 긴장과 불안의 신호로 받아들여집니다. 반면 느리고 낮은 목소리는 내면의 안정과 여유의 신호로 해석됩니다. 뇌는 목소리 톤에서 그 사람의 감정 상태를 무의식적으로 읽거든요. 그래서 낮고 천천히 말하는 사람은 듣는 사람의 신경계를 진정시키는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거절하는 방식도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절을 할 때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하거나 이유를 길게 설명하거나 상대방이 화낼까봐 눈치를 봅니다. 그런데 아우라 있는 사람들의 거절은 짧고 명확하면서도 공격적이지 않습니다. 이번엔 어렵겠다, 그냥 이 한마디. 그 이상의 해명이나 변명을 붙이지 않습니다. 이 짧은 거절이 가능한 이유는 그 사람이 거절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절은 나쁜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상태에 대한 정직한 표현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행동하려면 한 가지 내면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반응이 나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확신입니다. 내가 거절했을 때 상대방이 불편해하더라도 그게 내가 나쁜 사람이라는 증거가 아니라는 것. 내가 말실수를 했을 때 누군가 지적하더라도 그게 나의 전체 가치를 무너뜨리지 않는다는 것. 이 확신이 없으면 외부 자극에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내재적 자아 가치라고 합니다. 외부의 평가나 성과에 의존하지 않고 자기 자신 안에서 가치를 찾는 능력이에요. 이 능력이 높은 사람일수록 외부 자극에 덜 반응하고 더 일관된 자아를 유지하며 그 일관성이 다른 사람들에게 강한 신뢰감을 줍니다. 여기서 잠깐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차갑고 단단하게 벽을 치는 사람이 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자기 분화가 잘 된 사람, 경청을 잘하는 사람, 반응을 선택적으로 하는 사람. 이들이 공통적으로 주는 느낌은 딱딱함이 아니라 따뜻한 안전함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편안함을 느끼는 이유를 심리학에서는 안전한 애착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어릴 때부터 인간은 자신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경험을 통해 안전함을 배웁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해도 판단받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 내가 약한 모습을 보여도 무시당하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 이 안전함이 있어야 사람은 비로소 마음을 열 수 있습니다. 아우라 있는 사람들이 주는 편안함의 정체가 바로 이겁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불안정함을 위협으로 느끼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실수해도 당황하지 않고 상대방이 약한 모습을 보여도 멀리하지 않으며 상대방이 이상한 말을 해도 쉽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 곁에 있으면 나 자신이 되어도 괜찮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큰 나무를 생각해 보세요. 폭풍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큰 나무. 그 나무 옆에 있으면 비바람에도 조금은 피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아우라 있는 사람들이 주는 인상이 그겁니다. 저 사람이 자리에 있으면 뭔가 크게 잘못되지는 않을 것 같다는 느낌. 직접적으로 도움을 받아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 자체에서 오는 안정감이에요. 깊은 숲속에 들어가면 이유 없이 차분해지는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그냥 가까이 있는 것만으로 주변을 고요하게 만듭니다. 그 고요함은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고요함이 아닙니다. 뭔가 충분히 차 있어서 더 이상 채울 필요가 없는 그런 충만한 고요함입니다. 이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아우라는 타고나는 게 아닙니다. 아우라는 세 가지 내면 능력에서 만들어집니다. 첫 번째는 내면의 중심을 지키는 능력입니다. 외부의 감정 폭풍이 와도 자기 자신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을 위해 가장 단순하고 강력한 첫걸음은 감정이 올라올 때 3초를 침묵하는 것입니다. 그 3초 안에서 여러분은 충동에 의해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선택에 의해 움직이는 사람이 됩니다. 두 번째는 경청의 권위입니다. 말로 존재감을 만들려 하지 않고 듣는 것으로 존재감을 만드는 것. 상대방의 말이 끝난 뒤 2초 더 바라보는 것. 정적을 불편하게 느끼지 않고 대화의 리듬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런 작은 습관들이 쌓여서 그 사람과의 대화가 유독 깊고 편하다는 인상을 만들어냅니다. 세 번째는 반응의 선택권을 갖는 것입니다. 모든 자극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천천히, 낮게, 선택적으로 반응하는 것. 거절을 짧고 명확하게 하는 것. 상대방의 평가가 나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내면 깊이 아는 것. 이 확신이 여러분을 외부의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이 세 가지는 어떤 화려한 기술도 아닙니다. 특별히 말을 잘해야 하거나 특별히 외향적이어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조용하고 내향적인 사람일수록 이 세 가지가 자연스럽게 잘 어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진 모습, 그 자체가 이미 충분한 출발점입니다. 더 외향적이 되려 할 필요도 없고 더 말을 잘하려 억지로 노력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여러분이 가진 조용함과 신중함, 그것이 가장 강력한 자원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그 자원을 의식적으로 사용하는 법을 배우는 것뿐이에요. 관계의 양보다 질에 집중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많은 것을 쫓느라 지치지 않습니다. 한두 명의 사람과 진짜로 연결되는 경험이 수십 명의 사람들 사이에서 인정받으려 애쓰는 것보다 훨씬 더 풍요로운 삶을 만들어준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그 진짜 연결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결국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존재가 됩니다. 오늘 이 내용이 여러분에게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오늘 저녁 한 번의 대화에서 시도해 볼 수 있는 작은 변화로 남으면 좋겠습니다. 3초를 침묵해 보거나 2초 더 바라봐 주거나 오늘 하나의 거절을 짧고 명확하게 해보거나 그 작은 시도들이 쌓여서 여러분 안의 고요함이 점점 단단해질 겁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이 쌓이는 날 여러분도 가만히 있어도 아우라가 느껴지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